자, 안녕하십니까. 자, 김학균입니다. 2021학년도 대비 피트 물리추론 기출문제. 우리 올해 기출문제였었죠? 우리 같이 좀 풀이하고요. 어떤 유형들 나오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어요. 좀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는데, 저 평형이 좀 풀 수 있었던 문제들도 많이 분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정리하면서 같이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는 우리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핵반응식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돼요. 핵반응식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되고, 우리 핵반응식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들 있죠? 뭐 보존됩니다? 질량수하고 원자번호, 요거 보존됩니다. 라는 것들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핵자 표현할 때 우리 어떻게 표현하는 게 우리 규칙이었었냐면, 그렇죠. 우리 원소기하가 있으면 위쪽에는 질량수, 질량수는 무엇과 무엇의 합이었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으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소 기호, 그 다음에 앞에 아래쪽에 있는 여러분 요 숫자는요, 원자번호 또는 여러분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특징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 핵반응식에서 좌변과 우변에 각각 여러분들 질량수하고 그다음에 원자번호가 보존되도록 여러분들 만들어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중성자, 자, 우리 X라고 하는 원자핵이랑 중성자랑 결합해서 우리 리튬과 알파 입자를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이 표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 중성자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자, 질량수는 1이고 원자번호 0이고요.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죠. 자, 그래서 원자번호는 2에 해당되고 질량수는 4에 해당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우변 보시면 질량수가 7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4에 해당되니까 뭘 11이네요. 그럼 11이면 얘네들도 앞에서 10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A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값이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보니까요, 우리, 뭐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리튬은 우리 뭐에 해당됩니다? 질량수가, 자, 여러분들, 3에 해당되고, 알파 입자는 우리 원자 번호가 2번, 2에 해당되고, 리튬은 3에 해당되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합해서 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중성자는 원자 번호가 0이니까,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 X라고 하는 원자 핵의 원자 번호는 우리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5를 만족해야 돼서, Z는 5, 그 다음에, 우리 뭐에 해당되는, 자, 질량수는 10에 해당되는, 자, 3번을 여러분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좀 간단하죠? 요거 5점짜리면 좀 거저주는 문제예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준비해서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번 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보시면, 자, 파동이에요. 자, 플러스 X방향입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2m/s입니다. 일정한 속력 2m/s로 이동합니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금 2m/s로 이동하는 상황에 해당되고, 이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 = 10인치예요. x = 10인치에서 파동의 변위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10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10이라고 하는 매질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 판단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요 검은색으로 지금 색칠되어져 있는 거는 지금 파동의 모습이 지금 0초일 때예요. 자, 지금 현재 얘는 몇 초일 때? 0초일 때 모습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걸 좀 표현해 보면, 자, 우리 오른쪽으로 2m/s니까 1초마다 오른쪽으로 2m씩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이 검은색의 모양이었다가 잠시 후에 1초가 지나면 이렇게 파란색의 모양이 됐고요. 그때 파동이 지금 어디에 도달했습니다. 자, 우리 10m 위치에 이렇게 도달했을 거예요. 그럼 또 이거 잠깐 좀 왼쪽으로 치우쳤는데 오른쪽으로 좀 더 이제 가도록 그려주면 되죠. 그럼 잠시 후에 또 오른쪽으로 가서 얘는 잠시 또 여러분 위로 올라가 있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1초가 지나서 2초가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더 위로 올라가서 자, 위로 올라가는 자, 이런 모습에서 자, 1초일 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2초일 때 자, 여기에 도달하고 3초일 때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자, 여기에도 꼭대기에 도달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4초가 지나면 다시 여러분들 내려와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자, 이런 여러분들 매질의 이동이, 여러분 매질은 위아래로만 이동하죠. 좌우로는 이동하지 않아요. 위아래로만 이동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자,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여러분들 그래프는 자, 1초일 때부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3초일 때 꼭대기 갔다가 3초일 때 다시 내려와서 4초일 때는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 자, 1번이 답으로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될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파동에 관련된 문제여서 간단하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래서 이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 넘어가면 우리 열량 보존에 관련된 문제네요. 연력학에서 에너지 보존에 해당되는 열량 보존에 관련된 문제 판단하고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될 내용들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럼 우리 열량 보존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열량 보존의 법칙이어서 여러분들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열량 보존에서 중요한 특징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20도씨물 여러분들 100g이에요. 20도씨물 100g이 들어있는 열량계에 마이너스 10도씨의 얼음 80g을 여러분들 추가하였답니다. 그랬더니 열량계 내부가 열평이 도달했을 때 열량계 남아있는 얼음의 질량이 m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일단 나와져 있어요. 자, 물의 비열, 얼음의 비열 주어져 있고요. 자, 융해열까지도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융해열은 80 칼로리 퍼 그램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열량계에 남아있는 질량 m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지금 얼음은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열을 얻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가 돼? 일부는 여러분 물로 이제 녹았겠죠? 물 녹았고, 따뜻한 물이네요. 자, 물은, 열을 잃었네요. 자, 물에서 얼음 쪽으로 열이 이동했고, 그 열을 이제 얻어간 건데, 그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다 이러지. 그럼 누가 열을 잃었어요? 자, 물이 여러분들 열을 지금 잃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열량계에 남아있는 얼음이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음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아직 계속 온도는 최종적으로 몇 도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0도씨. 0도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음이 잃은 열량, 물이 잃은 열량, 얼음이 얻은 열량은 항상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잃은 열량은 물이 열을 잃었으니까 우리 CM 델타 T 식에다 그대로 늘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잃은 열량, CMT. 자, 물의 비열은 1이고요. 1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지금 얼마에 해당되고, 100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온도가 내려가는데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0도씨까지 내려갈 수 있죠. 근데 20도씨에서 0 내려갔으니까 우리 얼마만큼 온도가 내려간 거냐면 20도씨만큼만 열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잃은 열량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얻은 열량, 얼음이 열을 얻었네요. 근데 얼음이 일단 녹으려면 몇 도씨까지 온도가 증가해야 돼요? 0도씨까지 증가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0도씨에서 0도씨까지는 10도씨만큼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 0.5.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져 있냐면 80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갔어요? 10도씨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얼음이 녹아야 되겠죠. 그럼 얼음이 녹는데 필요한 열량 융해열이 있었네요. 자, 융해열은 우리 어떤 걸로 질량 곱하기 융해열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80 여러분들 질량. 그런데 좀 보시면 자, 녹은 여러분들 뭘 얘기할 거냐면 녹은 여러분들 질량이에요. 녹은 질량은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표현하고 곱하기 융해열이 8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여러분들 요 80은 요 M'이에요. M'은 얼음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녹은 열량이에요. 녹은 열량. 그럼 녹은 열량 지금 구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우리 죄송합니다. 녹은 열량이 아니라 우리 어떤 걸 얘기해야 되냐면 녹은 열량이 아니라 녹은 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녹은 얼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녹은 얼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녹은 얼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얼음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M' 구할 수 있죠. 요 산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80이 아니라 20만큼 여러분들 그램이 여러분들 녹게 됩니다. 그럼 20만큼 녹았으니까 남아있는 여러분들 얼음은 우리 얼마에서 80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자, 80에서 뭘 빼준? 20을 빼준 여러분들 60g. 60g이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얘가 여러분들 남은 얼음에 해당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우리 몇 번에 해당되냐면 여러분들 3번을 여러분들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잃은 열량, 얻은 열량.
열량 보존의 법칙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것들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 3번, 3번이에요. 3번은 자, 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번 문제는 우리 전기장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전화 Q, 여러분 라지 Q 자 있어서 XY 2차원 평면입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 놓여져 있을 때, 자, 문제에서 요구한 등, 문제도 근데 여기 주어져 있네요. Y축상의 점 P에서 세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 P점의 전기장이 0이구나. 근데 우리 전기장은 무슨 계산해야 되죠? 전기장은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되냐면 벡터 계산이에요. 벡터 계산이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떤 거 고려해야 되냐면 방향 고려해서 여러분들 나타내 주는 것들로 여러분 연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P점 그러면 자, 우리 점전화가 3개 있으니까 세 점전화에 의한 P점에서의 전기장 벡터는 몇 개가 등장하냐면 3개가 등장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것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기장 공식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자,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라고 하는 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비율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수는 굳이 고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것만 얘기할 거냐면 여기에 R제곱분의 Q라고 하는 요 값에 대한 비율만 찾아서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왼쪽에 있는 Q가 만드는 여러분들 전기장은 P점에서 자,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2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2는 우리 얼마입니다 라고 했으냐면 상수 뺄게요. 상수 빼서 우리가 표현해주면 자, 3이고 4니까 여기의 거리가 여러분 5일 거예요. 그래서 5의 제곱, 자, 25분의 얼마입니다. Q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저 플러스로 잡죠. 부호가 없으면 그냥 플러스로 잡으면 돼요. 부호 없으면 플러스로 잡고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자, 그리고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점전화 Q가 만든 전기장이 자, 이렇게 되고, 아우, 얘네들은 크게 같겠네요. 이렇게 같아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오니까 크기 같아서 똑같이 25분의 Q라고 하는 값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P점에서 전기장이 0이 되려면 여러분 두 전기장 벡터 합성하면 X 성분은 상쇄가 되고 Y 성분만 살아남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Y 성분만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돼요. Y 성분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선을 좀 그은 다음에 자, 여기를 내가 뭘로 잡을 거냐면 세타로 잡을게요. 요만큼을 세타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Y축 성분의 전기장은 몇 개가 되냐? 2개 있네요. 오른쪽 전기장에 의한 Y축 성분 전기장, 그 다음에 왼쪽 전기장에 있는 자, Y축 성분의 전기장이 2개가 있어서 얘네 둘 합한 거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 세타고 그러면 여기 성분은 우리 얼마에 해당 사인 세타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전기장이 2개 있어요. 자, 2입니다. 2 전기장인데 이거는 성분이 뭐에 해당돼요? 사인 세타 성분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산수해 주시고 2 곱하고 사인 세타는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세타 잡으면 여기도 세타. 그 다음에 여기도 여러분들 세타 나오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3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3 넣고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우리가 얼마에 됩니다. 25도 또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산수해 주시면 125분의 좀 숫자가 크네요. 125분의 6Q라고 하는 요 값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기장은요, 우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얘가 전기 0이 되려면 밑에 있는 Q가 어느 방향의 전기장을 만들어야 되냐면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이 반드시 이렇게 녹색처럼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녹색처럼 만들어지려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라지 Q는 마이너스 점전화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둘 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설정이 나름이어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0이라고 하는 P점에서의 전기장이 0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살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자, 스몰 q가 마이너스면 우리는 자, 우리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라지 q는 P점의 어느 방향? 자, 위쪽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야 돼서 얘는 우리가 플러스가 여러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호는 P점의 전기장이 0이 되도록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크기 자, 여러분들 우리 잘 여러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 P점에서부터 라지 Q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자,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자, 요 녹색이 전기장이에요. 녹색의 전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이걸 2 만약에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랑 같아요? 얘랑 같아야 되는데
자, 식은, 자, 우리 세기만 여러분 표현하면 상수 빼고요. 100분의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지 Q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랑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식이랑 여기에 있는 자, 요 식이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들로 여러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아, 우리 절대값 씌워주고, 우리 얼마? 스몰 큐분의 라지 큐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자 우리 산수해 주시면 되죠. 자 5분의 24라고 하는 값이 여러분들 우리 4번을 답으로 체크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들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3번 문제는 전기장의 벡터 관련된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5번으로 넘어가죠. 이런 5번 보시면 자, 우리 도플러 효과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 우리 도플러 효과에 관련된 문제면 뭘 좀 아시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관측자가 측정되는 진동수 F는 F0 음원이 드는 진동수에 대해서 진동수 자, 음속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V 자, 4 또 플러스 마이너스 V 4라고 하는 자, 요식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도플러 효과 공식. 그래서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결정하는 규칙도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가까워지는 방향이냐 멀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부호 결정하는 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음파 발생기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음파 측정기 A와 B가 지금 오른쪽으로 V하고 EV의 속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V하고 EV의 속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B에서 측정한 진동수는 400Hz하고 392Hz라고 지금 문제에도 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좀 설정할게요. A에서 측정되는 진동수를 FA라고 하면 얘는 400인 거고 400Hz. 그 다음에 FB, B에서 측정되는 진동수는 지금 얼마인 거냐면 392Hz가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음파 발생 장치에서 지금 얼마의 속력으로 지금 움직이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 특징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다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음파 측정기 A, B와 그다음에 음파 발생기가 동일한 직선 등속 운동한대요. 등속. 다 같이 등속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음파 발생 장치의 속력을 오른쪽으로 내가 V1, V0라고 잠깐 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도플러식에서 자, A 측정기에서 측정되는 진동수는 자, 음원의 진동수는 400Hz예요. 지금 이 음파 발생기에서 지금 400Hz의 지금 소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 측정된 진동수는 자, 400에다가 라지 V, 그다음에 자, 음파 측정기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여기에다 V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원은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분모도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V, 여기는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다. 400이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등식 성립하려면 당연히 V0는 얼마야 되냐면 V랑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V랑 동일하니까 일단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측정되는 진동수가 390이에요. 392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것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400에다가 라지 V 한 다음에 얘는 멀어지네요. 또 마이너스 2V. 자, 음원은 다가오는데 이미 음원의 속력은 V0라고 설정했지만 이게 얼마인 거를 V라고 한 걸 지금 알아냈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은 이게 지금 얼마에 해당되는구나. 우리 얼마에 해당되는 390이라고 하는 자, 이 식을 일단 여러분들 우리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라지 V, 스몰 V를 무엇으로 라지 V의 형태로 좀 표현해 보세요 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해당돼요. 그럼 끝났네요. 요것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거 밑에 있는 거 넘기고 좌변 넘기고 우변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스몰 V를 라지 V에 대해서 여러분들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여러분들 우리 연립해 주시면 산수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는 우리 얼마가 나옵니다. 51분의 자, 저도 다 산수해 봤는데 해주는 것들은 여러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1분의 라지 V가 나오는 5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판단 좀 해주시면 될 내용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5번도 도플러 효과 관련돼서 충분히 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번 또 6번은 넘어가죠. 6번은 원운동에 관련된 문제네요. 원운동에 관련되어 있고 문제 읽어보니까
질량이 1kg 물체가 수평면에서 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 3m인 원궤도로 운동하는데, 자, t = 0일 때 출발했대요. 출발했다는 얘기는 초기 속도가 0이죠. 초기 속도가 0인데, 자, 등가속도 운동을 했나 봐요. 얘가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속력이네요. 방향은 변하지만 빠르기는 일정한, 지금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와서 P점을 지나는 순간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구심력의 크기는 F1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구심력 공식 알아야죠. 그럼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로 설정하죠. 얘가 쭉 한 바퀴 돌아와서 여기 다시 되돌아올 거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속력이 있을 거네요. 한 바퀴 되돌아올 속력을 내가 V1이라고 할게요. V1. 그럼 R도 나와져 있고 질량도 나와져 있으니까 뭐만 나르면 V1만 나르면 되네요. 그럼 V1을 구하면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써주시면, 자, 밑에 반지름 3이고요. 질량은 1이니까 곱하기 뭐만 구하면 돼요? V1만 구하면 돼요. 그럼 자, V1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걸 좀 이용해야 됩니다. 자, 가속도가 여러분들 있네요. 얘는 가속도. 굳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접선가속도예요. 접선가속도 지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2m/s 제곱에 해당됩니다. 1초에 지금, 자, 이 12m/s 속도가 지금 빨라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제자리에 들었을 때 속력 그거만 구하면 돼요.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이거 원둘레 길이 할 수 있죠. 우리 요거 계산합시다. 원둘레 길이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 오늘 2파이R이네요.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 해주니까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6파이가 됩니다. 그럼 길이 알고 있고 초기 속도 0이고 나중 속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가속도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이거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A는 12인 거 알고 이동거리는 6파인 거 알았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 속도, 자, V1의 제곱이에요. 초기 속도는 0이죠. 자, 요거는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V1의 제곱. 우리 결과 V1의 제곱을 알아내면 이제 답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12하고 12고 계산해 주면 여러분들 144라고 하는 값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위에다 그대로 뭐 집어넣어 주면 되냐면 144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144 파이죠. 파이까지 해서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산수해 주시면은 얼마 나올 거냐면 48 파이 뉴턴이라고 하는 값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자, 2번을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심력의 크기 구하는 거니까요. 구심력의 크기 R분의 mv 제곱, 요거 V1 값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알아내는 게 목적이구나라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7번으로 넘어갑시다. 7번은 축전기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저항 3개 있고요. 축전기 여러분들 1개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두 축전기에서 저장된 전기 에너지의 합을 구하랍니다. 합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 축전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항상이에요.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를 알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전기의 전하량 구하라고 하면 CV로 구해야 되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구하라고 하면 뭐 알아내? 2분의 1 MV, 자, 2분의 1, 우리 MV제곱은 아니죠. MV제곱은 운동 에너지고, 2분의 1, 우리 뭐에 해당됐으냐면 CV제곱 또는 2분의, 뭐, 20분의 Q제곱, 2분의, 그래서 여하가 뭘 알아내는 게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 알아내는 게 아주 중요한 경우에 해당됐었어요. 자, 스위치를 닫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닫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요 문제 풀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될 거, 스위치를 닫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축전기가 완충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축전기가 완충되어져 있으면 더 이상 축전기 쪽으로는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축전기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럼 어느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갈 거냐면, 이제 요거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색깔 좀 달리해서 좀 표현해 보면,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자, 이 방향으로만, 전류는 이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알은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충전될 때는 전류가 어느 정도 흘러가지만 완충되고 나면
여기는 더 이상 전류가 흘러가죠. 그럼 얘는 그냥 여러분들 없어요. 그냥 없는 거 취급해주면 돼요. 더 이상 전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전위만 설정해서 그거 해주면 돼요. 그럼 자, 가운데 보이면 보통 마이너스 극쪽을 여기를 0으로 잡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됐었냐면 우리가 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과 3R이 직렬이네요. 그럼 직렬이면 여기도 V고 여기도 0인데 R과 3R이면 저항이 1대3이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1대3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압,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에 걸린 전압은 V 중에서 4분의 1V 걸릴 거고요.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 4분의 우리 3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전위가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V 중에서 4분의 1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4분의 3V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전류가 올라가자니까 여기도 우리가 얼마? 4분의 3V라고 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네요. 여기 전위차 4분의 1V, 여기도 전위차 4분의 3V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축전기의 정의 에너지 이제 계산합시다. 왼쪽 축전기의 정의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우리 얼마가 들어가요? 4분의 1V의 제곱. 플러스 오른쪽 축전기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얘는 우리 얼마나 얘기 좀 되냐면 자 4분의 3V의 제곱. 요거 그냥 산수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산수에도 쭉 더해줘서 여러분들 약분시켜 주시면 우리 얼마라고 하는 16분의 계산해 왔는데요. 16분의 5 CV 제곱이라고 하는 자 몇 번? 5번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비교하고 판단해 주는 것까지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번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8번부터 좀 너무 길면 그러니까 좀 나눠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8번부터 또 정리하도록